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NBA를 중승부로 접근을 했습니다. 총 메인 조합 3조합으로 접근한 거였고요. 어, 멤피스, 마엔, 그리고 클블 오바 적중을 했고, 그리고 오클라호마 마엔, 클리블랜드 승은 아침 굉장히 일찍 그 야쿠퍼들이 토론토의 그 주전센터 야쿠퍼들이 돌발 결장 뜨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8시였을 겁니다. 8시쯤에 추가 조합을 발송을 드렸죠. 그래서 3조합 중에 2조합 적중. 휴스턴 말만 해줬어도 싸그리 올킬이었는데, 야, 이게 저렇게 야투를 저렇게까지 못 넣을 수가 있나요? 와, 보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한 병이라도 잘 넣어주는 애가 없이 그냥 다 같이 손에 손잡고 주사위가 1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상대전적 14연패 이런 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로. 이게 그냥 정말 마치 뭐 그거 마냥 호구 잡힌 것 마냥 이런 경우가 나와서 옳기를 못하게 되네요. 딱 한 끗 차이로. 뭐 나머지 경우는 다 맞았는데, 그죠? 좀 많이 그러니까 저도 되게 기쁘다가 휴스턴 경기 보고 텐션이 급 다운됐어요, 사실. 되게 기쁘다가 솔직히 휴스턴 경기가 부러졌어도 저는 충분히 많은 이득을 봤거든요. 금액도 2배로 올려가서. 근데 휴스턴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 기분 나쁘게 부러지다 보니까 이 텐션 자체가 좀 많이 다운된 감이 좀 있네요. 중승부를 성공을 하고도 솔직하게. 자, 그러고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엑셀 노동을 솔직히 매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나이가 이제 아시겠지만 나이가 있는 편이라서 좀 힘들 것 같고 매일매일 하기란 좀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그냥 튀려고 하지 말자. 내가 좀 이목을 끌고 좀 이쁨 받기 위해서 솔직히 노력하던 건데, 그게 이제 제가 체력과 뭐 기타 이슈들로, 나이 이슈로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쉬는 것도 잦아지고, 그럴 바에는 솔직히 NBA 시즌에는 저도 완전 저한테는 성수기라서 그냥 영상 한번 쉬는 것도 솔직히 굉장히 좀 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냥 전체표 분석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마인드로 좀 먹었습니다. 필라델피아랑 올랜도 경기는 결론적으로 저희 이 경기는 좀 패스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패스하는 이유를 좀 알려드리면은, 직전 경기 양팀 모두 똑같이 한치 오차 없이 48.8% 팀야투를 상당히 나쁘지 않게 좀 좋게 기록을 했거든요. 3점은 올랜도가 좀 나쁜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필라델피아는 뭐 팀야투가 똑같았음에도 3점은 필라델피아가 훨씬 더 잘 넣었음에도 올랜도가 이겼죠. 리바운드에서 올랜도가 우위를 좀 점하는 경기였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6개 차이가 있었고 총 리바운드 7개 차이. 기본적으로 신장이 크고 빅맨들이 좀 건재한 올랜도가 우위를 점한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죠. 스틸 블락 또한 올랜도가 유의미하게 많았습니다. 또 식스맨들의 마진 차이도 현저했을 정도로 올랜도가 잘하는 경기였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좀 더 단단함을 보인 거는 올랜도였고, 부가적인 스탯과 더불어 식스맨들의 경쟁력까지 좀 더 우위를 점한 쪽은 명백하게 올랜도가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를 결론적으로 좀 패스를 하는 이유는 이 나눠먹기, 리턴 매치에서 나눠먹기 진짜 의문의, 야, 이 경기는 정말 수입은 한다, 신뢰하실 수가 없을 것 같다. 한 가지 예시로 얼마 전에 휴스턴이 포틀랜드랑 2연전을 붙었었죠. 1차전 압살을 하고 2차전에 뜬금 역배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야, 진짜 리턴 매치 이거 수입전은 절대 안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먹었었던 것도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사실상 직전 경기에서 제일 경기력이 나빴었던 이 필라델피아의 에이스인 타이리스 맥시의 반등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선 폴 조지가
부상 리포트에서 빠졌기 때문에 저는 폴 조지는 뭐 리바운더 역할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라서 이 리바운드의 차이가 좀 좁혀진다라면은 필라가 이길 수도 있는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올랜도 승은 썩 내키는 적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패스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습니다. 애틀란타랑 레이커스 경기는 레이커스가 완전히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죠. 레이커스의 팬들의 이 글들을 눈팅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체력적으로 힘든 게 눈에 보인다. 야투가 대체로 짧다. 르브론도 그리고 AD도 리더십을 발휘해주지 못한다. 팀 내 뭐 허슬 플레이 또한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지금 레이커스가 제일 안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딱 레이커스거든요. 기본적으로 막 역배가 나는 그림이 약팀이 강팀을 잡고 역배승이 나는 경기들을 보면은 에너지 레벨 차이 때문에 역배가 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NBA는 거진 역배 나는 건 그 에너지 레벨 흐름입니다. 직전 애틀란타가 미러키 상대로 꽤 유의미한 역배를 받고도 얘네가 역배승을 해냈던 이유는 미러키가 뭐 백투백 여파도 분명히 존재하는 경기였지만 그 에너지 레벨 차이가 정말 크게 좀 와닿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레이커스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에너지 레벨이 너무 없다시피 한 팀이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레이커스는 많이 퍼졌다, 힘들다, 좀 많이 지쳐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에너지 레벨이 안 느껴지는 경기를 연거푸 치르고 있고, 애틀란타는 최근에 좀 상승세를 탄 이유가 이 에너지 레벨 때문이거든요. 에너지 레벨이 지금 애틀란타가 솔직히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솔직히 저는 다른 것보다도 뭐 야투, 뭐 최근 디페네이팅, 오페네이팅, 지금 레이커스는 당연히 연패 중이기 때문에 모든 것, 기록 자체가 모든 게 다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애틀란타는 직전 미러키 전에 리바운드 경쟁도 완전히 압살을 냈고, 디플렉션, 뭐 스틸, 허슬 플레이 등 이런 게 전부 경기 내에서도 막 흐름을 타고 스코어링런이 발생되는 원흉인데, 이런 게 지금 레이커스는 정말 조금도 안 느껴지고, 애틀란타는 정말 지금 에너지 레벨이 거의 최절정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애틀란타 마이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쭉 보겠습니다. 언더. 이거는 레이커스 때문에 언더 날 것 같아요. 레이커스가 지금 하는 경기력 자체를 보면은 레이커스가 대량 득점을 일궈낸다? 이게 사실 좀 상당히 잘 안 갑니다. 얘네가 물론 얘네가 지금 수비가 너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레이커스가 애틀란타가 혼자서 막 오바를 위협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애틀란타가 야투가 막 폭발할 가능성보다는 그냥 평균적으로 기록을 한다라면은 언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보스턴하고 미러키 경기는 미러키가 직전 경기 보니까 체력적 여파, 그러니까 애틀란타한테 리바운드를 근 20개 차이로 밀렸던 게 미러키였거든요. 그 정도로 에너지 레벨 차이가 엄청나게 심했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미러키가 이번 경기는 백투백은 아니지만 4일 동안 세 경기를 치르는 이 마지막 일정이란 말이죠. 그 정도로 미러키의 지금 일정 자체가 좀 타이트한 상황인데, 가뜩이나 직전 백투백에서 아주 좀 체력적으로 좀 벅찬 경기를 좀 했고, 미러키가 올 시즌 뭐 백투백 경기는 아니지만 올 시즌 백투백 5경기에서 2승 3패입니다. 그 정도로 승보다 패가 더 많았고 평균 득점도 111.6에 불과할 정도로, 미러키라는 팀 컬러를 생각을 하면은 111.6은 결코 높은 평균 득점이 아니죠. 하루 이상 휴식하고 경기했을 때보다도 월등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러키는 이 일정이 타이트할 때 백투백 경기라든지 이런 경기들에서 상당히 무기력해지는 기록 자체가 남아있는 팀이란 말이죠. 근데 얘네가 지금 계속 뭐 홈연전을 치르고 있는 일정도 아니고 4일 동안 3경기째 치르는 일정이다 라는 점, 이게 참 거슬립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미러키가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근데 보스턴은 사실상 지금 다시금 좋은 흐름을 좀 되찾았다고 봐야겠고, 직전 경기에서 아주 좋은 경기력, 뭐 디트가 3점 뭐 3쿼터까지 막 3점 성공을 60% 이상 기록했을 정도로
매우 주사위가 잘 나온 날이어서 그나마 프랜을 찍은 거지, 보스턴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호포드랑 지금 포르징기스랑 테이텀이 GTD 걸려져 있잖아요. 아러포든 결정하든 말든 상관없고, 포르징기스랑 테이텀 둘 다 만약에 출전 각이 나온다, 그럼 보스턴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원활한 분석이 좀 불가능한 경기라고 봐요. 이 경기는 시카고랑 인디애나 경기는, 솔직히 시카고는 지금 아주 좋은 야투 흐름과 더불어서 뭐 어떤 팀을 만나건 고득점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인디애나는 지금 완전 최악의 최저점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인디애나가 지금 어떤 팀을 만나도 승리하는 그림도 잘 안 떠올 뿐더러, 그냥 솔직히 말해서 가장 솔직히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기준점이 굉장히 높게 받은 경기죠. 거의 240대 중반 이상을 받은 거예요. 245.5, 247.5 이 정도 수준을 받은 경기인데, 그러니까 시카고가 지금 뭐 실점도 압도적으로 1위인 팀이고, 뭐 득점은 또 잘 내주고, 어떤 팀을 만나건 간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디애나가 결국에는 지금 이런 나쁜 흐름을 타게 되면 원흉이, 얘네가 야투가 굉장히 고장나면서거든요. 수비는 근본적으로 인디애나 자체가 수비가 절대 좋은 팀은 절대 아니었고, 전 시즌부터 결국에는 얘네가 득점을 얼마 못 내서 이 나쁜 흐름을 타게 된 건데, 결국에는 시카고가 아무리 실점이 많은 팀이어도 오늘 샌안토니오가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웬반야마 없는 샌안토니오가. 그래서 결국에는 샌안토니오가 득점을 얼마 못 내서 시카고한테 대패를 피할 수 없었죠. 물론 시카고가 백투백 여파까지 딸려있지만 전 시카고 프렘 볼게요. 차라리 이 경기는 어노바는 기준점이 너무 높아서 패스하고 시카고 프렘 보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이 경기는 세난하고 세크라멘토 경기는, 우선 이 경기는 웬바냐마의 출전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경기인데, 자, 지금 우선 커뮤니티에 좀 올라온 소식을 번역을 돌려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웬바냐마를 의심 선수로 업그레이드 할 것을 기대하세요. 지금 GTD로 좀 격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현명한 상황은 그들이 다음 경기인 뉴올리언즈전에 좀 복귀를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웬만냐마의 출전 여부. 근데 우선 저는 결장 쪽 가능성은, 우선 저 소식지 자체가 그 뉴올리언즈 전에 복귀하는 게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전 결장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를 두고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양 팀의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있었는데 두 번 모두 샌안토니오가, 한 번은 20점 차로 대승을 거뒀고, 또 한 번은 딱 2점 차로 승리를 거뒀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20점 차로 승리를 거뒀을 때는 세크라멘토의 야투율이 완전히 고장난 수준의 경기였고, 이날 3점 성률 자체가 26.3% 기록했을 정도로 세크라멘토가 완전 고장난 수준이었고, 세크라멘토 핵심 멤버인 말릭 몽크도 결장했던 경기였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별로 참고를 안 했고, 딱 2점 차로 졌던 경기는 말릭 몽크도 정상적으로 있었고, 세크라멘토도 야투를 평균적으로는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경기를 훨씬 더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날에도 이 두 번째 이 해고바가 났던 이 경기에도 샌안토니오의 야투가 정말 잘 들어가는 경기였어요. 팀 야투 51.2%, 3점 50%, 3점으로 50% 기록했으면 말다 했죠. 이날 역시도 웬바냐마가 이 팀 내 최다 득점자를 기록했고, 첫 번째 맞대결도, 두 번째 맞대결도, 리바운드도 웬바냐마가 1등이었습니다. 10개 이상 모두 잡았었단 말이죠. 웬바냐마가. 그만큼 웬바냐마의 존재감이 세크라멘토전에 정말 컸기 때문에 웬바냐마의 출전 여부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2점 차로 세크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진 경기는, 세크가 뭐 팀 야투 46.5%, 현저하게 이 샌안토니오가 50%를 넘겼기 때문에 낮았던 경기였지만, 리바운드는 대려 세크라멘토가 압살했던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웬바냐마가 좀 결장을 좀 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가뜩이나 웬바냐마 있을 때도 세크라멘토와의 가장 최근 경기에서 리바운드를 압살당했
당한 적이 있었던 이 샌안토니오가 세크라멘토한테 리바운드까지 만약에 빨리게 되면은 저는 세크라멘토가 샌안토니오한테 3연패를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 전적 3연패. 세크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 경기는. 저는 세크라멘토가 제가 뭐 아시다시피 이번 시즌에 세크라멘토 거의 승도 거의 분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엽기 팀이라서 경배받았을 때 못하고. 근데 지금 샌안토니오 어차피 둘 다 양팀 모두 백투백 여판 딸려져 있고, 물론 샌안토니오 홈 백투백이라서 좀 더 상황이 낫지만 세크라멘토가 오늘도 뭐 3점 성공률 20%대로 멤피스전에 박아버리면서 굉장히 야투가 저조했지만, 그럼에도 뭐 수비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나 공격 와이드 오픈을 만드는 과정 자체는 저는 좀 괜찮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샌안토니오보다는 더 좋은 경기를 오늘에서도 펼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스랑 미네소타 경기는 우선 골스는 이 커리가 오늘 결장했던 사유 자체가 레스트였거든요. 휴식 차원에서 결장했던 겁니다. 커리는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미네소타가 기세를 좀 탔다라고 봐야겠죠. 미네소타가 지금 3연승을 거뒀는데 2경기 연속 대승. 저는 미네소타 라인업은 충분히 강팀 프로권 안에 있을 만한 팀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에 솔직히 이번 시즌 내내 성적이 좀 나빴던 거, 좀 흐름을 한번 타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미네소타가. 결국에는 지금 이 흐름을 좀 탔다라고 좀 봅니다. 뭐 최근 경기력도 너무나도 좋았고, 공수의 양면 밸런스도 너무 훌륭했고, 그리고 미네소타가 지금 4경기 연속 3점 성공률 35% 이상, 뭐 아주 잘 넣었다 이런 게 아니라 박질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막 뜬금 3점이 오늘 휴스턴 마냥 쏘는 적도 튕겨나오는 이런 무기력한 경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휴스턴이 골스한테 왜 졌죠? 야투가 고장났을 정도로 무기력하게 아예 안 들어가서 진 겁니다. 다른 부분은 솔직히 휴스턴이 막 꿀리고 그런 건 없었어요. 순전히 야투가 안 들어가서 진 느낌인데, 미네소타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라면은 골스 상대로 솔직히 골스가 뭐 오늘 이기면서 연패를 끊어냈다지만, 얘네가 오늘 막 엄청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120득점 이상 기록하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졸전 끝에 휴스턴이 못해서 승리 당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골스가 저는 이번 연패를 끄는 계기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탈 것이다, 이런 느낌도 솔직히 전혀 안 듭니다. 미네소타가 이거는 정배 받으면 마인 가고 역배 받으면 쿨에 갈게요. 근데 이게 해배당 지금 역배입니다. 미네소타가. 그래서 저는 정배로 바뀔 가능성도 뭐 혼자 백투백 여파도 깔려져 있고, 그래서 뭐 홈런 백투백이라지만 그래도 미네소타 사이드를 메인으로 언어반은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굳이 보면 언더 쪽이 좀 더 나아 보이는데, 미네소타가 올 시즌에 막 언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포틀랜드랑 유타 경기는 올 시즌에 처음 맞대결을 펼치는 양팀입니다. 우선 최근 포틀랜드의 행보를 좀 주목해 보면은 이 12월 15일에 NBA 이제 거의 모든 팀들이 이제 트레이드가 이제 성사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트레이드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포틀랜드는 애초부터 디안드레 에이튼하고 로버트 윌리엄스 3세 센터 2명 중에 1명을 무조건 트레이드 시키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팀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버트 윌리엄스 3세는 출전 자체를 안 시키는 상황이고, 에이튼도 지금 출전 시간 관리를 지금 2경기 연속 좀 어지간히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불과 이제 9일 있으면은 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부상을 당하면 안 되겠죠.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포틀랜드에서 지금 이번 시즌 루키인 클링어니가 굉장히 키가 큰 선수죠. 아주 장신 선수인데 얘가 지금 부상 중이기 때문에 로버트 윌리엄슨 3세는 대놓고 유리몸이라 아예 출전을 안 시키고 있고, 에이튼은 혼자 거의 센터를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직전 경기도 에이튼이 33분 뛰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15분은 스몰 라인업을 좀 가동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포틀랜드의 수비 차트를 보면은 3점 수비가 굉장히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기준 3점 성률이 가장 높았던 팀이 바로 1등이 포틀랜드입니다.
유타가 최근에 외곽 슛 성공률이 오늘 휴스턴 마냥 굉장히 나쁜 흐름을 보여주는 팀이 아니거든요. 유타도 리그 평균 이상 치는 3점을 지금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유타가 원정 유타지만 지금 포틀랜드 상대로는 충분히 어느 정도 득점을 올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유타 프렌 한번 봐볼게요.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마지막 경기는 가급적 제가 안 건드리는 걸 좀 좋아해요. 옛날부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냐면 마지막 경기가 막폴 남았을 때 초쳐지면은 앞에 경기 결과랑 상관없이 좀 텐션이 좀 다운되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전 솔직히 휴스턴 경기를 뭐 상대전적 14연패 중이었던 거 이런 거를 좀 무시를 하고 커리랑 드레이먼드 그린 없는 게 제일 기분 컸지만 휴스턴이 올 시즌 보여줬던 경기력은 너무나 좋았으니까 사실. 근데 와 오늘 그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하고 제일런 그린이가 골 밑에서의 야투 자체도 그렇게 튕겨버리면은 뭐 3점 못 넣는 거는 원래 휴스턴이 3점이 나쁜 팀이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골밑 덩크 스팟에서의 야투도 그렇게 다 튕겨버리면은 솔직하게 뭐 수비가 아무리 좋건 리바운드를 아무리 잘 따내건 공격 성률이 뭐 40%도 안 나오는 수준이니 이건 뭐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막폴 딱 그것만 휴스턴만 승리를 거뒀으면은 그냥 완전히 올킬이라서 완전 축제의 장이었는데 물론 뭐 딱 아시다시피 제가 뭐 그게 그 조합만 비율을 높게 간 것도 아니고 다 동일 비율로 세 조합 중에 두 조합 맞았으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아주 적지가 않습니다. 적지가 않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수익을 많이 봤거든요. 오늘 NBA로. 근데 이 휴스턴이 상당히 무기력하게 지니까 이 제 잔고가 플러스 된 거랑은 별개로 좀 지금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고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